그저께 있었던 내란 국조 특위를 보게 되면 그때 우리가 좀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비화폰 네. 서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난해 봄에 김용현이 비화폰을 이 사령관들한테 나눠줬다는 거 아니에요? 경호처 비화폰을. 네. 그럼 그 나눠준 다음에 어떤 얘기를 주고 받았겠느냐? 이거 너무 궁금한데 이게 검찰선에서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계속 기각을 하고 안 받아주고 있으면서 비화폰 서버도 압수수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비화폰이라는 거 우리가 쓰는 이게 사실은 이런 일반 핸드폰은 핸드폰. 통신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SKT나 KT에다가 의뢰를 하면 통화 내역을 받아볼 수가 있죠. 그렇죠. 누구랑 네. 몇 시에 통화했는지. 예, 뭐 상대방 뭐 번호폰. 통화 시간 예, 예. 뭐 이런 건 다 받아볼 수가 있는데 음. 비화폰은 그건 안 된단 말이죠. 네. 통신사를 통해서 통화 내역을 받아볼 수는 없어요. 다만 그거는 경호처에 있는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 예. 건데.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는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서버를 확보해야 각 비화폰별로 통화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경호처에 대해서는 그 형사소송법의 규정, 그러니까 국가 안보가 요구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책임자의 허락하에 네. 할 수 있다는 그 아하. 부분에 막혀갖고 지금 서버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은 박존준 전 경호처장은 사직을 했고 김성훈 차장이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김성훈 전 차장을 이제 구속을 하면 또 대행이 뭐 지금 권한 대행의 시대니까 네, 또 대행이 뭐 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예. 저도 검찰에서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계속 반려하는 거는 사실은 이해는 잘 안 돼요. 왜 그래서 그래야 될 이유를 잘 못 찾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꼭 이걸 꼭 막아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또 합리적인 의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두 번째 예. 신청한 구속영장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이상을 묵히다가 결국에 또 반려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대단히 일단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네. 아니 판단을 빨리빨리 해줘야지 무슨 그러고요. 영장을 갖고 일주일 이상을 네. 답을 안 내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네. 반려한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이거 뭐야 도대체 이 이른바 V1 라인은 어쩔 수 없이 구속하고 정리하더라도 V0 라인은 못 건드리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김건희 라인은 살려둬야 돼. 뭐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 이 내란 사태 전후로 해가지고 검찰도 뭔가 이제 비화폰을 가지고 뭔가 소통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지금 불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일부 구성원 중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검찰 내부에. 예. 하지만 조직 전체를 생각한다면 네. 그런 사람들은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고 정당한 결정을 내려가야 사실은 조직 전체가 살 수가 있는 건데 네. 어느 국가기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하물며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이상한 짓 하니까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그럼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탄핵 위기를 막고 있는 것이고 국회에선 이제 탄핵 가결이 됐고 형사처벌도 뭐 무기와 징역 20년 사이 어디 양쪽도 다 가능한 사안입니다만 그 사이 어디쯤 뭐 30년쯤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무기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위기를 맞는 거잖아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검찰을 포함해서 어느 국가기관도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아하. 근데 자꾸 의심받을 행동을 하는 게 네. 이게 보면 이 전체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구성원 개개인이 본인 생각들만 하는 자들이 아직도 네. 꽤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검찰을 우리가 계속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 이 사안을 통해서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을 계속 돌려보내는 모습 보면서 이거는 절대 안 된다. 검찰 개혁.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기소청 역할 한번 해본 거 아닙니까? 기소청 역할 예행 연습 해본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업자득이죠, 이거는 검찰 조직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앞부분 군사령관들에 대한 수사는 잘 했어요. 근데 그 이후 부분에 더 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국무위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고 대통령실의 고위 참모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텐데 네. 뭐 경호처를 포함해서 대통령실 전체에 대한 그 부분이 수사가 진도가 안 나가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검찰을 믿을 수 없어서 결국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입이 아프게 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검찰도 뭐 비아폰 압수수색이 제대로 안 되는 이 상황, 검찰의 이 모습을 지켜보면은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지만은 최상목한테도 막혀 있는 거 아니에요? 최상목 대행한테 막혀 있어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분명히 예, 총정리를 하고 국민들의 의심 내지는 걱정을 제거하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은 반드시 한 번은 해야죠. 그게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 뭐 잘 모르겠더라도 이걸 건너뛰고 그냥 이 사태가 마무리가 돼버리면 계속 찝찝하잖아요. 그때 특검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네, 간에 어떤 결과더라도 그때 안 해서 이게 내란 세력이 일망타진이 안 된 거 아니야? 아니면 여전히 숨어서 암약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불안감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우려를 씻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이미 최적의 수사 타이밍은 좀 놓친 감이 있죠. 너무 늘어졌죠. 너무 늘어졌고 최상목 대행과 검찰 행태를 보면은 진짜 거부하는 자가 범인 아니냐, 숨기는 자가 범인 아니냐, 이 얘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 나중에라도 네. 꼭 그 부분은 비판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최상목도 받았던 그 문건, 뭐 이상민도 받았고 단전 단수가 있었다는 거, 그 얘기가 있었다는 거고 최상목도 비상계엄, 비상 입법기구 예산 얘기를 써 있는 문건을 받았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게 뭐 김용현 그 문건에 8번으로 돼 있는 그 페이지 번호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일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건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 경제부총리가 8페이지짜리를 받았는데 그 네. 앞부분은 당연히 총리 거하고 총괄 사항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뒤도 있는 거지. 당연하죠. 예. 아니 국무위원 중에 서열 2위가 8페이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이상민 당시에 행안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받은 거는 네. 당연히 뒷페이지일 거고. 그렇죠. 그리고 1페이지부터 7페이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소장에도 나오잖아요. 최상목, 조태열만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건 공직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이유. 이게 페이지 번호, 이게 문서 작업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게 8페이지가 여기만 8 넣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딱 페이지 번호 옵션 넣으면은 1번부터 쭉 가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리고 참. 서열을 건너뛰지도 않아요, 절대로. 그건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어요. 건너뛰지 않아. 그래서 8이 의미하는 바는 앞에 다 줄 있고 그거 받은 사람들 조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요. 이 수사 상황 이제 미진한 부분들은 특검 정리가 필요하고요.